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가 소통협력센터로 쓸 건물을 매입하겠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매입 비용이 60억 원, 여기다 리모델링 비용이 45억 원이나 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자 1도 1동의 5층짜리 건물을 임대해 주민들을 위한 소통협력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라봉 인근의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용자들의 반발 때문에 장소를 옮겼고 결국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1985년에 준공된 건물은 안전등급이 3등급인데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천장 마감재가 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한 면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물 매입비 60억 원에 전면 보수하는 데 4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 현장을 방문한 도의원들은 소통협력이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당초 계획보다 지방비가 갑절 들어가는 등 업무 추진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게 들어와야 소통공간이 되겠다. 이런 걸 잘 해야죠. 뭐 국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 자료에 의하면 리모델링비가 45억.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주시는 국비를 60억 원 지원받아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85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면서 창호도 전부 고치고 전면 리모델을 5층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지난달 제주 시내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전세버스에 치여 7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기형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이 화를 키웠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승용차 조수석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전세버스 범퍼는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아침 제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옆에서 오던 전세버스에 치여 7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신호등 위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호등이 정지선에 서 있을 때는 분명히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폭이 35m나 되는 교차로에 신호등들이 모두 차량 정지선 위에 설치됐습니다. 정지선에 선 운전자는 신호를 볼 수 없어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이 추가로 설치돼야 하지만 이곳은 모두 반대편 차선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어도 눈치채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호 놓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주위에서 움찔움찔해서 많이 위험한 경우는 보기는 했거든요. 이곳처럼 신호등을 반대편 차선에 설치하는 이른바 배면등은 사고 위험이 높아 2011년부터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 하나에 양쪽에 등을 달 수 있어 설치비가 적다는 이유로 아직 철거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 1년에 한 3-4군데 정도밖에 교체가 안 돼요. 신호등 교차로 하나당 만드는데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내 교차로 800여 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배면등이 설치돼 있는 상황.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위험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의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대성호 침몰 위치로부터 북쪽으로 1,400m 떨어진 수심 82m 지점에서 대성호 선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물체의 길이는 18m, 폭 5m 정도의 크기로 침몰된 대성호 선수 부분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상이 좋아지는 대로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정밀 탐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307억 원을 들여 한림읍 한림리와 연동, 외도 1동 등 모두 5곳의 공영주차장에 3층에서 5층짜리 주차 빌딩을 새로 지어 757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사업비 79억 6천만 원을 들여 천지동 주민센터 인근에 지상 상층 규모의 143면을 갖춘 공영주차 시설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민간 업체들이 수소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안전성 우려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 영동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민간업체가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지으려는 곳입니다. 업체는 1,800억 원을 들여 발전 용량 2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지을 계획인데 올해 3월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착공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 이후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아직 첫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또 조사해본 결과로서는 안전성이 전혀 그게 안 돼 있다. 횡성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횡성읍 조곡리와 우천면 문암리에서 발전소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는데 조곡리는 아예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문암리는 산자부 허가를 거쳐 횡성군의 개발 행위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주택가 사람이 사는데 들어오는 건 좀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하루에 LNG가 10만 3평방미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안전성. 이처럼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는 곳은 강릉과 횡성 등 도내 2곳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입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강릉과학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소 발전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수용 절차가 부실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으로 발전소 건립에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나 간담회를 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수소 전지 발전소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안전성 검증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충북 제천시는 지역의 맛을 개발해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며 전담부서를 신설했는데요. 이번엔 대표 음식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이른바 미식 투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기와 감초가 들어간 양념에 버무려 대파와 함께 먹는 불고기. 흔한 모양새지만 약선 음식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0여 분 남짓 짧은 식사를 마친 뒤 발길을 옮기는 곳은 인근의 다른 식당. 토종 약초가 들어간 돌솥밥과 나물찌개까지 한상 차림이 반깁니다. 제천시가 내년 1월 도입하려 하는 이른바 도보 미식 투어입니다. 조금씩 준다니까 이걸 가도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제천의 특성을 담은 음식에 3대째 이어지는 지역 맛집 등을 2가지 코스에 골고루 나눴습니다. 2시간가량 대여섯 군데 식당을 돌아다니며 본식부터 후식, 간식거리까지 맛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해설사가 가는 곳마다 함께 재료의 효능과 역사 등을 짚어주는 것도 특징. 여러 음식을 먹는 데서 나아가 의미와 재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음식에 자연히 녹아있는 그 약효라든지 또 제천 지방 사람들의 그 근성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최소 인원 10명을 채워야 되는 만큼 민간 여행사 등과 협의해 기존 관광 코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보 가스트로 투어 상품을 즐기고 의림지에 가서 제천의 의림지를 둘러보고 이렇게 하루 코스를 저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시트 투어와 연계를 해서 상품화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미식도시로 선포하고 먹거리를 대표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제천시. 약체락 도시락과 맛집 인증 등 잇따라 콘텐츠를 내놓으며 풍성하고 다양한 식탁을 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무려 8도나 내려가겠고 낮 최고 기온도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1도, 북부와 동부가 9도, 서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4도, 북부와 동부가 10도, 서부가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편 이용하는 승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태국 국적 여성 15명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몰카 탐지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탐지 장비 대여는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는데 무료로 최대 5일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장비는 전자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로 현재 30세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제주시는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2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 600여 곳을 점검해 사무실이 없는 업소 3곳과 공제조서를 연장하지 않은 업소 6곳 등 모두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5%대로 낮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시 지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7%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률의 영향으로 재산세 부담 증가와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안에 국토부를 방문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을 5%대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인터넷에서 선거법을 안내하고 사이버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 사이버 지원단 12명과 전문 인력 6명 등 18명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다음 달 17일부터 채용돼 4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소나무 숲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숲 면적이 2006년 1209헥타르에서 2015년 1260헥타르로 51헥타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숲 면적의 80%는 해발 1000m에서 1400m 구간의 80%가 분포해 해발 200에서 300m 사이에 주로 발견되는 다른 지방 소나무숲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